수영장 갔다 오면 막 불긋불긋하고 막 가렵고 막 그랬거든요. 물에 너무 오랫동안 푹 담가져 있으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그 피부 장벽이 약해진 틈을 따라서 가 결국은 피부에 붙어서 자극 접촉 피부염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수영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용석입니다. 이제 휴가 시즌 다가오잖아요. 어디 가시나요, 지금? 휴가 안 갑니다. 왜요? 일해야죠. 남들이 일할 때 놀고 남들이 놀 때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디서 수영하려고? 저는 워터파크보다 계곡이 좋아요. 계곡에서 수박 딱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사망. 네글리에리아 파울러리라고 하는 아메바가 있거든요. 그 아메바는 외국은 호수에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호수에 있는 수영장에 있는 그 아메바가 코로 통해서 들어와서 뇌로 침투를 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있어요, 매년. 그래서 치명률이 너무 높은 사실 아메바거든요. 기생충 하나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수영장에 그런 게 있다면, 물로서 감염되는 세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을 세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저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못 가죠. 이렇게 문명사회에서 이런 게 너무나도 잊고 지내고 있는 건데, 물이 가지고 오는 중요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베어그릴스 이런 애들 보면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물을 어떻게 정제해서 받아 마시고 어떻게 이걸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생기는 문제죠. 자, 수영장 가면 딱 느껴지는 냄새 있죠. 되게 좋은 향으로 기억하시네요. 락스 냄새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락스를 뿌리진 않거든요. 바로 성분 중 하나, 가장 대표적인 성분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 CL이라고 표현하는 성분이죠. 이 염소로 인해서 이런 모든 균들을 거의 박멸하다시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물은 어떤 물? 엄청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되는 거죠. 자, 이 성분은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요, 되게 강한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성분이죠. 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영장 갔다 오면 막 불긋불긋하고 막 가렵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혹시 뭐가 이유가 있나요? 자,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 땀도 흘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오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있죠. 상당히 미생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바로 질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나오는 그 물질의 향이 바로 락스 냄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결합 잔류, 염소가 따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유리 잔류 염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결합해져 있는 결합 잔류 염소, 이런 또 구별을 해서 수영장 수질 염소 기준치를 물 1리터당 유리 잔류 염소 기준치는 0.4에서 1mg, 그리고 결합 잔류 염소 기준치는 0.5mg 이하로 기준을 정해놨어요. 한 몇 년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게 되면 결합 잔류 염소가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향들이 남는다. 그래서 수질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런 염소 성분들이 피부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니 결국은 이 피부에 노출되는 것 때문에 피부가 상당히 건조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수영장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영장 가기 전에 집부터 치우라고. 이불 보고 포, 그다음 밑에 침대 아래 전부 다 우리 청소 다 한 사람 누가 있냐고. 자, 그렇게 따지면 거기가 더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래도 이왕 가야 되고 즐기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건데, 그게 싫어서 나는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 세상이 더럽혀져 있지 않나요? 몸 전체는 수영복을 감싼다. 그 래시 가드 같은 것들, 내가 몸을 싸는 걸 입는다 하더라도요, 물은 들어오죠. 그리고 수영장에 그거 입고 가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지 않나요? 바다도 아니고 수영장에 저런 걸 입고 와?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수영 전에 물로 씻는 겁니다. 샤워를 하는 겁니다. 특히 머리카락, 검은 머리 같은 경우는 워낙 머리 안에 있는 부분들이 촘촘하게 배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문제가 없지만, 금발머리 같은 경우는 안쪽에 상당히 많이 좀 성그러져 있다거나 되게 좀 많이 공간이 비어져 있어요. 충분하게 적셔질 때까지 샤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깨끗한 물로 머리카락 안에 일단 그 수분이 먼저 차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염소가 들어간 수영장 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머리카락 손상으로부터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노출에 대한 부분들의 빈도가 상당히 낮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피부는 사실 샤워를 한다고 해서 그 물이 피부에 약간 머금을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수영장 물에 오랫동안 담궈져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물로 한번 가볍게 씻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우리가 이걸 소킹이라고 하는데 약간 담궜다 빼는 것만으로도 1차적인 보호막을 일시적으로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영 전에 한번 씻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수영 후에 바로 또 씻어주는 거죠. 잔류 염소가 결국은 피부에 붙어서 자극 접촉 피부염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되게 특히 장벽이 약한 분들은 훨씬 더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증이 유발될 수도 있는 부분의 문제인 거죠. 자, 머리카락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씻고 난 뒤에 당연히 염소 때문에 상당히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헤어 트리트먼트뿐만 아니라 영양 크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노출 전, 노출 후에 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럼 제 번째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보습이죠. 염소에 대해서 보통 자극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자극으로 또 보호하려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노출된 분들은 피부가 엄청 건조해요. 상당히 그래서 수영 선수들 보면 피부가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 사용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돼야 되고요. 피부에 항상 발라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아토피 있는 피부 질환이 있는 애들도 그럼 가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근데 너무 상처가 짓물러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데려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또 자극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조금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부분적으로 살짝 가려움증이 생긴 우리가 피부 질환이 조금 살짝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방법이 바세린을 한번 바르는 겁니다. 미리 바세린을 발라놓으면요. 바세린은 물에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기름 그냥 덩어리를 붙이는 거라서요. 실제로 그 바세린이 일반적으로 그 막을 살짝 치기 때문에 그 막을 치는 걸로 인해서 그 염소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지죠. 온몸에 바르는 비타민C를 바를 수는 힘드니까 얼굴과 목 정도만이라도 좀 발라주시는 방법을 쓰시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먹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간혹 엄청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물에 너무 오랫동안 푹 담가져 있으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그 피부 장벽이 약해진 틈을 따라서 모공이나 모낭 쪽 있죠? 그런 부분에 우리 피부에 있는 상재근이 침투해서 생기는 모낭염 같은 증상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사실 모낭 깊숙하게 염증이 생긴 거라서 바르는 거나 이런 걸로만으로는 좀 해결이 잘 안 되고 약을 조금 복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항생제를 1, 2주 정도로 복용을 하셔야지만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너무 이렇게 증상이 잘 안 가라앉는다고 한다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셔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내 수영장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실외, 야외 수영장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이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무기자차일수록 좋고요. 무기자차들이 잘 안 지워지잖아요. 오히려 그런 무기자차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물에 한번 담궜다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다시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크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속 내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쓸 때는 물에 그대로 푹 어느 일정 시간 담갔다가 뺐다가 담궜다가 뺐다가 이걸 반복을 해서 그 이후에 다시 그 값을 측정했을 때 그 값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 방법에는 그러니까 물에만 아주 얌전히 푹 임머전 침수 그대로 시켰다가 뺐다가 담궜다가 뺐다가 이 테스트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수영장 가서 수영장에 막 물장구도 치기도 하고 공도 던지고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선크림이 다 날아갑니다. 그죠?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야외 수영장에 갔다가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다시 덧발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똑같이 반복해서 발라줘야 한다 하는 사실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자, 휴가 잘 다녀오시고 일하시면서 고된 모든 것들 휴가 동안 다 보상받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